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모르지만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전하는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소마50일입니다. 오늘은 또 만만치 않은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게 딱 우리가 익숙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배경이 아일랜드고요. 일단은 영화는 95회 아카데미 9개 부분에 노미네이션 됐던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9개 부분 확대가 되네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편집상, 음악상. 이야, 9개나 올랐습니다만 수상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든글러브에서는 이 코미디 뮤지컬 부분에 작품상, 각본상, 나무주연상을 이미 수상을 했습니다. 나무주연상 콜린 파렐이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니스 국제영화제수도 감독 마틴 맥도나와 나무주연상 콜린 파렐이 영화를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니셜인의 벤시입니다. 이니셜인의 벤시라고요. 일단 제목을 좀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요거 볼게요. 이니셜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니시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니시어가 여기 보면 이제 구글 맵입니다. 이게 본섬이죠. 아일랜드 본섬이에요. 이게 영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일랜드고요. 레이어를 좀 바꿔볼까요?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니시어라고 하는 섬은, 그러니까 같은 그 영화의 제목은 아니고 아마 이니시어라고 하는 섬을 이니시린이라고 부르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섬의 건너편이고 영화적 공간 설정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섬을 이제 그 영화 속의 배경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벤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벤시를 또 검색을 해보면 벤시스, 이게 그 아일랜드 전설에 나오는 일종의 귀신입니다. 벤시스. 그래서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이게 그 밤에 죽음을 경고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자 귀신이죠. 여러 가지 무서운 모습이 나오고, 뭐 공포 영화에도 이 벤시라고 하는 귀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벤시스 무비 있나요? 필름. 갑자기 급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네요. 영화. 이 영화가 먼저 안 나오냐? 벤시 무비. 일단은 이니셜인의 벤시. 뭐 그런 배경입니다. 배경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요, 그 마틴 맥도나 감독의 영화인데요. 마틴 맥도나 감독은 또 누구냐면, 배경사람이 좀 많네요. 마틴 맥도나는 쓰리빌보드의 감독이에요. 그 쓰리빌보드는 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라서, 이니셜이 이 사람이 이제 마틴 맥도나거든요.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국적을 가진 극작가이자 영화 감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1세기 섹스피어로 평가될 정도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천재 극작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출신이고요.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정체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요. 이 영화의 스틸에서는 이제 지금 작업하는 장면의 스틸도 있던데, 여기서 지금 이 콜린 파렐하고 같이 걷는 이분이 이제 마틴 맥도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도 특히 이제 장기가 뭐냐면, 캐릭터를 아주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요. 일단 영화를 볼 때 조금 하나 정도는 그래도 주의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직접적이진 않은데요. 영화의 배경이 그 1920 이 영화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영화가 1923년도에 3월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는 또 어떤 얘기가 시기냐면, 그냥 뭐 영화에도 폭격 장면이 등장을 하니까요. 아일랜드 내전이 있던 시기예요. 22년에서 23년 사이에. 이게 뭐냐면 750년 만에 영국의 그 아일랜드가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사실 그 영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이 아일랜드 섬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일랜드 이거 이니시어라고 했고요. 이쪽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을 하면서 이쪽의 지역들은 독립을 했고 요건 이제 영국한테 남겨주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뭐 벨파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에서 계속 이제 그 ILA 투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역시 내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뭐 아주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1923년 5월 정도고요. 그 이 얘기는 또 어떤 영화가 배경이냐면 켄 로치의 그 네임이란 또 명작이죠. 칸네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그 영국의 내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져서 형제간의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켄노치의 영화는 이제 선과 악의 구분을 뚜렷하게 이제 대결하지 않는 그런 또 그런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는 역사 영화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그런 영화고요. 아일랜드의 그런 배경의 역사를 가지고서 이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의 텍스트와 실제 외부적인 얘기들이 갖고 있는 연관관계를 어느 정도 은유하면서 영화를 펼치고 있는 영화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이 영화 자체가 이제 마틴 맥도나 감독이 스스로 쓴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니셜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이고 등장인물도 매우 입체적이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를 대략 따라가 보면 이런 건데 뭐 영화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콜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블렌다 글리슨이라고 역시 또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더 제너럴이라는 영화에서 알려졌고 뭐 그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대표적인 배우죠. 아일랜드 블렌다 글리슨. 그 다음에 콜룸이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이분이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인공 이제 콜린 퍼렐이 연기하는 인물은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이름이 파우릭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파우릭 설리반.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영화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우정스러운 친했던 모습은 안 나오는데 영화의 막 시작하자마자 이 절교가 됩니다. 이 둘이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사이였는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었는데 지금 이 절교를 선언해 버려요. 파우릭이 이렇게 지금 요 표정이죠. 이 지금 영화의 거의 초반부인데요. 그래서 이 파우릭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집에 찾아가 가지고 언제나처럼 지금 집에서 있었던 콜룸에게 우리가 펍에 가자. 이제 이 섬에서 거의 노는 거는 놀이터는 거의 펍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술집에 맥주 빠져 여기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공간인데 가자라는데 대꾸도 안 합니다. 이 콜룸이 블렌다 글리슨이 연기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대꾸를 안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을 일방적으로 던지고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있으니까 콜룸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또 데려가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랑 절대 동선을 안 겹치게 움직이고 만났는데 이렇게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냥 말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콜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당신 너 잘못한 거 없고 어제 뭐 실수한 것도 없다. 그냥 이제 네가 싫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룸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콜룸은 약간 이 콜린 페럴이 연기하는 파우릭하고는 다르게 집 공간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미술적인 공간들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혼자 살고 있는 외로운 할아버지시죠. 외로운 할아버지지만 뭐 일본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에 있는 무슨 마스크도 있고 나름 각종 이제 좀 예술적 감성이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음악을 작곡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이제 사색과 창작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콜린 페럴이 연기하는 파우릭이라는 인물은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단순한 인물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도 모르고 교양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대사에 보면 이제 모차르트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영화의 이제 예고편에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뭐 인생의 예, 인생의 17세기 여기 17세기 사람이라면 누가 떠오르는지 알아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틀린 얘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차르트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당나귀 똥 얘기나 조랑말 똥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디테일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 일종의 목축, 가축을 키우는 일종의 뭐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나 순박하고 뭐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 콜린이 봤을 때는 콜린이 봤을 때는 폴룸이 봤을 때는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로 느껴지는 거예요. 2시간이나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노닥거리면서 하기에는 자기가 시간이 쫓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콜린 페럴 연기하는 파워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제까지 지냈다가 그걸 자기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인물로 이제 콜린 페럴 파우릭은 혼자 살고 있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여동생이 있어요. 시오반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캐리 콘돈이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이 인물이 일종의 이 영화 극 중에서 제일 똑똑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브랜던 글리슨이 연기하는 콜룸이 어떻게 보면 파우릭을 갖다가 좀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시오반에 비해서 시오반만큼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시오반만큼 이렇게 또 지적으로 아주 그 시오반을 넘어서는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섬 안에 있는 순박한 그 바운더리 안에 그리고 가십이 지배하는 이 마을 속에서는 조금 더 시야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넓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또 힘들어 하는 거고 오빠를 옹호하지만 오빠의 한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콜린 페럴이 이 순박하기 짝이 없는 아일랜드 남자의 연기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제 각종 나무조연상 후보 및 수상을 했던 건데, 블렌더 글래스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영화에 좀 어떻게 충격적인 서사로 진행을 하갑니다. 그러니까 난 너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날 귀찮게 하면 너를 해치겠다라기보다는 자기를 해치겠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 하나 자르겠다 이거죠.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콜린 페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뭐 술을 먹고 지금 이 장면에 지금 나오는 스틸은 술을 먹고 화를 내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랑은 얘기를 하지 않는 콜룸이 정말 하답지 않게 여기는 이 동네에 경찰이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베리 키오건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지금 네, 영화 속의 스틸에는 지금 여기 있네요. 베리 키오건이 이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연기하는 도미닉이라는 인물이 동네 바보거든요. 근데 동네 바보인데 아버지가 경찰입니다. 아버지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아들을 학대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 키오거 어떻게 보면 도미닉이 불쌍한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고 또 아는 거나 뭐 이런 게 없는, 또 지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친구다 보니까 좀 부족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의 구성상으로 보면 그 콜린 페럴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좀 더 어린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콜린 파우릭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 순박한 인물이긴 하지만 판단력이 그렇게 뭔가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상황을 잘 보는 친구는 아닙니다. 고집은 되게 또 강하고 자기가 중심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 영화 입체적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있지 않습니까? 뭐 시골 사람이면 순박하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파우릭은 순박한 건 맞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되게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파우릭은 이 동네의 범위가 이 우주고 자기의 우주고 이 자기의 우주의 범위 그리고 자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렌더 글리슨이 연기하는 콜룸 도티의 판단은 자기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화는 관계가 파국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정말로 손가락 절단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이제 파국의 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가 되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 손가락 절단의 파국이 더 확장되면서 더 강한 파국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의 두 인물, 이 브랜던 글리슨이 연기하는 콜룸 도티라는 인물은 강아지를 키우고요, 집에서. 그 다음에 파우릭은 집에서 제니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당나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외롭지만 즐겁게 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뭐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뭐 이렇게 좀 더 창의적인 느낌이고 좀 우직하고 단순해 보이는 당나귀 같은 형태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동물들은 이 캐릭터들을 가져 표상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성적인 인물인 캐리 콘던이 연기하는 시오바는 이 오빠인 파우릭이 동물을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계속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 콘던은 그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영화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인데 이 영화의 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시오바는 이 시야가 너무 좁은 이 섬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본섬 아일랜드의 본섬으로 넘어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살아가서 다시 후반부에는 파우릭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파우릭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공간 안에서 밀쳐당했던 동생에 의해서 차단되었던 동물들이 오히려 자신의 세계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신의 집으로 지금 이 후반부에 이 지금 파국의 장면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오해와 오해가 쌓이면서 이제 굉장한 파멸을 향해서 이 영화가 가게 되는데 뭐 아주 공포 스릴러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둘의 관계는 점점 악한 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등장인물 둘의 관계의 경우, 그리고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벤시라고 하는 캐릭터를 상징하는 인물도 있어요. 영화 아까 이제 예고편에 보시면 앞부분에서 잠깐 등장하는 이 여성이 할머니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름이 있는데 메코빅 부인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은 계속 뭐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일종의 예언을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영화 속에 언급되는 그 귀신 같은 벤시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재밌는 점은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상상 이상으로 악화의 일로로 계속 가는데 정말 파국의 파국으로 가는데 또 영화의 맨 끝장면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진 않게 영화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니셜인의 벤시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인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이 남자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당시에 20년대 중반에 내전의 길을 걸었던 아일랜드의 역사와 일종의 알레고리 서로 상응하면서 영화의 공명감을 만들어내는 영화라고 말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 그 사이에서 이제 콜린 페럴이 연기하는 파우릭 설리반이라고 캐릭터, 이 콜린 페럴의 진짜 연기의 폭우 등장이 제각각인데요. 지금 이 진짜 20년대 촌부에 불과한 이 얼굴을 너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내거든요. 근데 뭐 콜린 페럴은 사실 되게 댄디한 이미지에 이런 이미지의 캐릭터도 사실은 잘 해내는 뭐 일종의 미남자 배우였죠. 초반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미남 같은 그런 배우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뭐 영락없는 시골, 그리고 되게 고집도 센 어떻게 보면 좀 판단력 미숙한 그런 남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냅니다. 블렌더 글리슨도 뭐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지적이긴 하지만 역시 고집하면 꺾이지 않는 또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남자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쨌든 영화의 끝에 가면 뭐 파국의 끝에서 결국은 해결을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그 해결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영화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냥 타협, 순간의 정지 같은 느낌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틸에도 보면 지금 이 콜린 페럴이 연기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 파우릭 설리반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 그 옆에 보면 제니라고 불리는 당나귀가 등장해요. 거의
색이라든가 이런 구도 자체가 거의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 제니라고 하는 당나귀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파국을 맞이하는데 이 동물들도 꽤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절멸을 의미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절멸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절멸을 잃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또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벤시와 같은 메코빅 부인의 경고는 이제 둘의 어떻게 보면 절멸을 예고하기도 하는데 누군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화해 마무리라고 하는 경향으로 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니셜1의 벤시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블랙 코미디 장르에 속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낯설어서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가 가졌던 그런 임팩트만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마틴 맥도나라고 하는 감독과 동시에 각본가가 표현해내는 이 캐릭터의 입체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굉장히 독창적인 영역으로 가거든요. 되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그러니까 뭐 단순한 우리가 영화 속의 일종의 영화적 봉합, 영화에서 얘기할 때 단순한 선악구도의 범위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기도 짝이 없는 그런 면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내는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인물의 경우 지금 이 영화의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미닉 역할의 베리 키오건이 연기하는 인물의 경우에도 시오반 역의 캐리 콘던에게 이제 대화를 거스르는 장면이 있는데, 둘이 시오반이 사실 이 도미닉을 가장 멍청한 인물로 마을에서 찍은 인물이에요. 근데 키오건은 시오반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동경의 마음 같은 것이 또 있어서 그런 장면들도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 스틸 자체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파우릭 설리반이나 콜룸 도어티라고 불리우는 두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IRA와 그다음 심페인당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이 전개되었던 아일랜드의 역사와 맞물려 가지고 오해와 미움이 빚어내는 그런 TV극의 양상들, 비극적인 양상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답답해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의 묘사들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리시의 벤시라고 하는 영화 자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영화는 영화 매체니까 뭐 대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 자체의 생동감을 부여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행동,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공간의 그 특수의 공간, 어떻게 보면 쓸쓸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다운 이 공간의 모습들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매력은 나름대로 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영화에 그런 장면도 나와요.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 같은 건데, 이 영화에 이제 성직자도 등장을 하고, 이 성직자에게 그 고해성사를 하는 거는 브랜든 글리슨이 연기하는 콜룸 도어티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 지금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우릭 설리반, 이 둘은 이미 절교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 외부적인 그런 공격을 받은 이 파우릭을 브랜든 글리슨이 연기하는 콜룸은 묵묵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 사람을 태연합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여전히 절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콜룸 도어티의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제 콜룸 도어티의 입장에서 이입이 됐는데 그냥 원하는 거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파우릭은 도저히 계속 그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콜룸을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는 상황이 돼버리고, 파우릭도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실망하고 스스로가 좌절하는 단계를 갖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먼저 이 중반부에 시오반이 이제 동생 시오반이 떠나고, 그 다음에 콜룸에게도 여기 좋다고 오라고, 본섬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세계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밖에 없는 거예요. 이니셜인이라고 하는 삶인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라고 하는 공간의 범위 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선택지고 사고의 영역도 그 안에 범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지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 툭탁툭탁거리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인의 벤시라고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은 뭐 매우 아주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관객들이 접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알레고리라는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은 영화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뭐 아일랜드 내전에 대해서 뭐 저도 깊은 이해를 있는 건 아니고 약간씩 뭐 찾아보면서 내용 이해를 그냥 되짚어 보는 정도입니다만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도 뭐 저런 캐릭터는 건데 사실은 근데 역사를 몰라도 그냥 인간의 보편적 관계에서 저런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의 묘사들을 되게 탁월하게 묘사해내고 있는 측면에서도 뭐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낸 개성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니셜인의 벤시 뭐 제가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좀 살펴보는 맥락에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소마 시네마의 소마 50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